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야입니다. 필라델피아 두 번째 편인데요. 저번에는 필라델피아 독일산을 사용해서 제가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필라델피아 호주산을 사용해서 노오븐 딸기 치즈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필라델피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저번 영상에선 독일산이랑 호주산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게 되게 미흡해서 이번에는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독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리미하고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냈을 때도 바로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부드럽고 좀 산미가 좀 적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호주산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단단한 편이라서 해동을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느 정도 산미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레어 치즈 케이크나 바스크 치즈 케이크에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바스크 치즈 케이크를 이미 두 번이나 보여드려가지고 이번에는 노오븐으로 딸기 치즈 케이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크림치즈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너무 뜨겁게 데우시거나 실온에 너무 오래 방치하실 경우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완성품이 분리가 나거나 혹은 식감이 굉장히 나빠질 수 있어요. 크림치즈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1시간 이상 해동시키지 마시고,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10초에서 20초씩 끊어 돌려가면서 뜨겁지 않게 해동을 시켜주셔야 돼요. 자, 일단 뜯어볼까요? 잘라보면은 얘는 독일산과 다르게 좀 더 단단하고요. 칼로 자를 때 좀 더 소분하기는 편해요. 사용하고 남은 크림치즈는 이렇게 붙여서 랩질 해주시면은 위생적으로 보관하실 수 있고요. 보통 크림치즈 같은 경우는 뜯으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오염이 되지 않게 겉 포장지 그대로 포장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사용하고 남으신 건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고요. 보통 뜯으면 2주 안에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제 케이크를 시작하기 전에 틀을 준비해 줄 거예요. 저는 오늘 사각 무스링 1호를 사용했고요. 틀별 사이즈는 제가 더보기에 정리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바닥에 꼭 랩질을 해주셔야 돼요. 랩질을 안 하면 반죽이 아래로 다 새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랩질을 해주세요. 틀에다가 랩을 씌워 줄게요. 아래 깔끔하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케이크판이나 평평한 도마 같은 데다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틀이 준비되면은 이제 케이크 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은 노오븐이기 때문에 밖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통밀 쿠키를 사용할 거예요. 통밀 쿠키가 싫으신 분들은 오레오를 사용하셔도 되고 로투스 쿠키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그건 취향이니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으신 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통밀 쿠키 무게의 반을 버터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다르게 해보려고 마스코바도 설탕을 살짝 넣을 거고요. 그리고 아주 소량의 소금을 살짝 넣어줄 거예요. 마스코바도의 특유의 향이 통밀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소금 같은 경우는 맛 밸런스를 잡아주기 때문에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해요. 자, 일단 지퍼백 같이 튼튼한 봉지에 통밀 쿠키를 담아주세요. 지퍼백에 최대한 공기가 안 들어가게 지퍼백을 닫아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쿠키를 곱게 부셔주시면 되는데, 약간의 덩어리들은 괜찮은데 너무 큰 덩어리들만 없게 부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게 부숴주신 쿠키는 유리볼에 담아주세요. 자, 여기다가 마스코바도 설탕 넣어주시고요.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주세요. 주걱으로 가볍게 섞어주신 다음에 옆에 잠깐 치워두시고, 자, 버터에다가 소금을 넣어주고 전자레인지로 녹여줄게요. 버터를 녹여왔는데요. 버터의 온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느낌 정도까지만 녹여주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주세요. 버터를 넣고 주걱으로 잘 섞어주세요. 자, 잘 섞이면 약간 뭉치듯이 이렇게 보슬보슬한 느낌이 나는데 이 정도만 섞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틀에 쿠키 다 넣어주시고 주걱으로 살짝 펴주세요. 그리고 밀대를 사용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바닥을 눌러서 다져주셔야지 케이크가 완성됐을 때도 바닥이 받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살살 누르면은 바닥이 너무 약해서 케이크가 부서질 수 있거든요. 꾹꾹 눌러가면서 평평하게 잘 펼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굳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젤라틴을 불려줄 건데요. 젤라틴 같은 경우는 저는 판젤라틴을 사용했어요. 한 장에 2g 정도고요. 젤라틴은 기본적으로 본인 무게의 5배의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가장 효력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물에 불려서 사용하는데, 또 젤라틴 같은 경우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얼음물을 사용해서 불려주셔야 얘네가 녹지 않는데, 차갑게 얼음물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얼음물 속에 얘네를 담궈주세요. 주의할 점은 뭉쳐서 얼음물에 넣지 마시고 한 장씩 얘네가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얼음물에 넣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아예 물속에 완전 담기게 해주셔야 돼요. 보통 30분 정도 불려놓거든요. 작업하시기 전에 충분하게 불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얼음물에 미리 담가 놓으셔야 합니다. 젤라틴이 어느 정도 불면은 손으로 살짝 풀어서 서로 뭉쳐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젤라틴은 계속 이렇게 불려주시면 되고, 이제 딸기를 안에 넣어줄 거예요. 지금 판이 다 굳었거든요. 굳으면 이렇게 단단한 쿠키 같은 질감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요 위에다가 딸기를 올려줄 거예요. 자, 딸기는 제가 일단 씻어왔는데 딸기 꼭지를 따주세요. 딸기 사이즈는 비슷한 것들끼리 맞춰주셔야지 케이크 단면이 더 예뻐요. 자, 딸기 꼭지를 다 따면은 반으로 다 썰어주세요. 잘린 딸기의 단면을 무스틀에 붙여가면서 둘러줄게요. 무스틀에 잘 밀착해서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단면이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요. 최대한 빈틈없게. 자, 그리고 가운데에도 딸기를 채워줄 거예요. 반 썰으셔서 그냥 러프하게 놔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딸기를 채워주시면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본반죽을 만들 건데요. 크림치즈 같은 경우는 전 지금 30분 정도 꺼내놨는데 아직도 좀 단단한 질감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20초씩 돌려가면서 부드럽게 풀어서 가지고 올게요. 자, 크림치즈를 데워왔는데요. 이렇게 만져보시면은 마요네즈 같이 부드러운 되기까지 풀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덩어리가 생기지 않고요. 제품의 혼합도 더 잘 돼요. 주걱으로 먼저 크림치즈를 잘 풀어주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크림치즈가 이제 완전하게 덩어리 없이 풀어지면 여기다가 플레인 요거트를 넣어주세요. 플레인 요거트는 무가당을 사용했고요. 가당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탕량을 좀 조절해 주셔야 돼요. 플레인 요거트 먼저 넣고 가볍게 섞어주세요. 플레인 요거트가 완전하게 섞이면 여기다 이제 설탕을 넣어주세요. 설탕을 넣고 거품기로 잘 저어주세요. 거품기로 저으실 때는 휘핑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품기로 이렇게 쳐 올리듯이 섞는 게 아니라 거품기를 바닥에 붙여주고 섞어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최대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섞어만 주세요. 초반에는 크림치즈가 덩어리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거품기로 계속 잘 저어주시면은 이렇게 매끄럽게 잘 섞이니까 충분하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크림치즈랑 플레인 요거트랑 설탕이랑 잘 섞이면 여기다가 생크림을 전부 넣어주세요. 오늘 치즈케이크는 묵직한 식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생크림을 휘핑하지 않고 섞을 거예요. 얘도 거품기를 붙여서 잘 섞어주세요. 가장자리까지 덩어리 없도록 꼼꼼하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섞어도 이런 부분에 덩어리가 질 수 있어요. 가장자리 부분에 이런 거 주걱으로 잘 섞어주시고 바닥도 마지막에 한번 꼼꼼하게 잘 긁어주세요. 자, 다시 거품기로 가볍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섞어주시면 반죽은 완성이에요. 이제 여기다 젤라틴만 넣으면 무스케이크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반죽까지 다 만들어지면 이제 젤라틴만 섞어주면 끝인데, 젤라틴은 지금 다 불었어요. 아까 딱딱하던 젤라틴이 텐션이 많이 생겼죠. 늘어나고. 이 정도까지 불려주시면 되는데, 젤라틴 한 장이 아까 2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젤라틴 무게를 체크하고 사용할 거예요. 얘가 자기 무게의 5배의 물을 흡수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장이니까 36g이 나와야 돼요. 젤라틴은 물에서 꺼내서 손으로 물기를 꼭 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36g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36g이 만들어졌죠? 자, 이 정도까지 불려주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사용할 건데 너무 뜨겁게 돌리시면 안 돼요. 60도 이상이 되면 젤라틴의 굳는 성질이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전자레인지 사용하실 때는 10초 정도씩 돌려가면서 얘네가 액체가 될 수 있게 약 36도까지만 녹여줄게요. 지금 35도 정도 나오는데요. 이 상태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젤라틴을 섞을 때도 포인트가 있는데, 반죽이 차가운 상태에서 젤라틴을 그냥 넣으면은 젤라틴이 덩어리가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젤라틴을 어떻게 섞냐면, 먼저 녹인 젤라틴에 반죽을 일부 덜어주세요. 젤라틴이랑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먼저 섞어주면은 덩어리가 지지 않고 쉽게 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먼저 섞어주신 다음에 얘를 안에다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거품기로 가볍게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반죽은 완성이에요. 굉장히 주르륵 흐르는 이 상태가 정상이고요. 굉장히 묽어야 돼요. 자, 안에 딸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모양 잘 잡아주신 다음에, 완성된 반죽은 비중이 굉장히 무거워요. 딸기들이 밀려날 수 있어서 딸기들이 밀려나지 않도록 배치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딸기 배치 잘 해주시고 반죽을 천천히 부어주세요. 딸기 사이사이마다 반죽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릇을 옮겨가면서
빈 공간을 채워주세요. 자, 딸기가 떠오르는 것들은 주걱으로 살짝살짝 눌러주시고, 자, 기포가 살짝 올라왔는데 기포는 젓가락 같은 걸로 잘 저어주셔서 매끄러운 표면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기포를 깨겠다고 바닥에 치시면은 딸기가 안에서 다 흐트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도구로 표면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최대한 공기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신 다음에 냉장고에서 3시간 정도 굳혀줄게요. 자, 냉장고에서 3시간 동안 굳혀준 무스케이크를 꺼내왔는데요. 위에 만져보시면 손에 묻어나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탱글탱글하게 잘 굳었거든요. 이 정도로 굳으면 랩을 제거해 줄 거예요. 주변에 랩을 다 벗겨주시고 무스트를 들어서 아랫면 랩도 다 벗겨주세요. 튼튼하게 굳어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무스케이크가 망가지지 않아요. 자, 이제 케이크에서 틀을 분리해 줄 거예요. 따뜻한 물이랑 깨끗한 행주 준비해 주신 다음에 따뜻한 물에 행주를 담가 주시고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리고 무스틀 옆에 대서 살짝만 녹여서 꺼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잘 녹여 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틀에서 분리해 준 다음에 딸기를 데코해 줄게요. 오늘 데코는 통딸기로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게 데코해 줄 거예요. 딸기를 가운데 모아가면서 9개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올려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이 딸기 치즈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딸기를 넣지 않고도 반죽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그냥 반죽만 사용하셔서 레어 치즈케이크처럼 만드셔도 굉장히 맛있고요. 딸기를 넣어주시면 정말 최고의 맛을 맛보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베이킹 하세요.